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오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추미애 당선인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사실 국회의장 꿈에 부풀려 있었죠.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지금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배지를 계속 달고 있을까? 이런 부분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천당과 지옥으로 가고 있다. 한마디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추미애 당선인 대한민국 의전서열 넘버2 의장직에 오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넘버1 넘버2로 다시 만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힘자랑도 좀 하고 싶고 그랬을 것입니다. 조국 대표가 지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눈으로 욕을 했다고 하던데, 하여튼 추미애 당선인도 윤 대통령 국회의장이 되어서 윤 대통령을 만나면 그런 식으로 뭔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아마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수완박을 마무리해서 개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재명이 휘청거리면 그 틈을 타서 그 자리를 낚아채겠다, 이런 야심찬 꿈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남가지몽이고 일장춘몽이 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 그동안 의원들에게 얼마나 실인심했으면, 인심을 잃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번 표결 결과 한순간에 보여줬습니다. 추미애가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지켜봤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추미애는 원래 의장 후보, 민주당의 의장 후보로 나섰던 네 사람이 끝까지 그대로 의장 후보 경선을 실시했으면 추미애는 아마 결선에도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3, 4등을 했을 것이란 얘기죠. 그동안 살아온 행적이,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불안해왔다. 아는 사람은 벌써, 그러니까 한 3선쯤 되는 사람들, 추미애가 지난 21대 국회는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으니까 20대 국회에서 추미애를 봤던 사람들, 겪어봤던 사람은 추미애를 가장 불안한 후보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 오직 개딸의 의지에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금수완박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선명성 하나를 내세우면서 가당치도 않은 자리를 탐하다가 결국 동료 의원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보아도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얘기가 그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득표수를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당선인이 72표를 얻었다는 말도 있고 80표란 말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민주당 지금 초선 의원이 71명입니다. 72표면 거기서 플러스 1명이고, 또 80표라고 치더라도 플러스 9명입니다. 그러니까 71명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뿐입니다. 재선 이상급에서는 거의가 우원식 의원을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낭패감이 그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회의장이 됐더라면 어쩌면 가볍게 피해갈 수도 있었을 사법 리스크를 지금 걱정해야 될 판입니다. 추미애 당선인 지금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한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고 또 추미애 당선인에게 출석을 요구해서나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돼서 22대 국회 초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했더라면 유야무야 지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오라가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뭐 오라고 한다고 해도 가지도 않을 것이죠. 적당하게 경찰도 시간을 끌다가 서면 조사 형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회의장과 그냥 평의원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아무리 육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당선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당선자들 지금 수십 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죠. 그 중에 n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당선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 서모 씨가 군휴가 미복귀 의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탈영이죠. 그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재수사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해외로 출국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보도에 대해서
아들은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추미애는 지난 3월 15일이네요. 3월 15일 페이스북에 채널A의 보도 내용입니다. 채널A의 추미애 아들 튀르키예 출국 검찰 입국 시 통보 조치 이런 기사를 캡처해서 기사 제목을 캡처해서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리고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2의 채널A 검언유착 정치 공작이다. 공무상 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련 검사와 기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저희 아들은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마치 큰 죄가 있는데 해외로 도피한 것처럼 보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또 이는 4년 전에 있었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다시 연상케 한다. 채널A 기자는 검찰이 소속된 법무부가 관리하는 출입국 기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뭐 아들이 외국 나가 있는 것은 굳이 출입국 기록을 봐야만 아는 것은 아니죠. 뭐 현지에서 누가 봤을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부분은 출국 금지와는 또 다른 내용이죠. 추미애는 또 얼마 전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것을 물타기 하기 위한 공작임을 누구나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슨 엉뚱한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자기 아들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자기 아들 출국 사실을 가지고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금지 사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착각도 이 정도면 국가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는 또 아들의 군휴가 미복귀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아들을 괴롭힌 지가 벌써 4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이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의 말도 안 되는 터집으로 지금 마녀사냥식으로 공격을 해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랬다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출국했으면 될 일입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또 검찰과 언론이 만든 소란과 소동 때문에 자기 아들이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됐고 그 이후로는 국내에서 다른 직장으로 취업하는 것도 힘들었다느니 뭐 입학을 위해서 그래서 튀르키예 학교 대학 입학을 위해서 연말에 출국했다느니 이런 장황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에 아무 잘못이 없는 자기 아들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자기 엄마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마음고생도 많이 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엄마 덕분에 편안한 군대 생활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자기 아들 문제를 가지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자기를 두려워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습니다. 이건 뭐 좀 착각도 좀 너무 심한 착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자신들의 불법적 권력 남용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과대망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추미애의 아들 서모 씨의 탈핵 문제와 관련해서 3년 전에 검찰은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대검찰청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왼쪽 무릎 수술을 이유로 3차례의 휴가를 사용했는데 세 번째 휴가 당시 사전 승인 없이 특혜를 받은 걸로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부지검은 추미애의 아들 서모 씨의 군휴가 미복귀 그러니까 탈영에 대해서 지난 2022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수사에 착수한 동부지검이 당시 휴가 담당 장교와 직속 상관 이런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했고 그리고 추미애 아들에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서모 씨는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 튀르키예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미애의 아들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지금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들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선거기간 주장했던 추미애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의 명지를 쥐고 있는 재판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죠. 허위사실 공표죄는 처벌이 꽤 무겁습니다. 이와 관련 총선에서 경기도 하남갑에 출마해서 추미애 당선인과 맞섰던 자유통일당 주옥순 후보가 경찰에 고발을 했고 주옥순 씨는 고발인 조사까지 받았는데 추미애는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은 이미 2016년에도 선거법 위반에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겨우 배지를 유지했죠. 벌금 100만 원이면 배지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번 허위사실 공표로 만약에 기소되어서 유죄가 선고되면 누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이외에도 추미애는 아들의 부대 미복귀 그러니까 탈영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좌관을 시켜 부대에 연락해서 부당하게 미복귀 상황을 무마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적법 휴가로 위장하는 과정에서 추미애의 개입이 있었다면 본인 역시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추미애는 지금 국회의장을 거의 소나기에 거머쥐는가 했는데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이제 사법 처리까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